남편의 마지막 유언장. 아내가 우리 회사의 진짜 창업자입니다. 장례식에서 터진 폭탄 선언.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회사는 강태식 회장님이 혼자서 일궈내신 겁니다. 회장님께서 치매 증상도 있으셨죠. 그런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과연 유효한지 의문입니다. 어머니, 정말 아버지 회사 창업에 기여하신 게 맞나요? 매일 아침 끓이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놀라운 비밀 레시피. 과연 그 레시피 노트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6시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에서 배영자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7세의 나이에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건 평생 반복해온 습관 때문이죠.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용하면서도 익숙합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 영자는 냉장고 문을 열며 혼잣말을 합니다. 시금치, 콩나물, 무. 어제 장본 재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여 물을 꺼냅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마음먹은 거죠. 칼질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똑똑똑 리드미컬한 소리가 이 집의 하루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물을 납작하게 썰고 파를 송송 썰고 두부도 한 입 크기로 자릅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7시가 되자 영자는 2층 침실로 올라가 강태식을 깨웁니다. 80세의 태식은 은퇴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아, 벌써 아침이네. 태식이 몸을 일으키자 영자는 다시 부엌으로 내려갑니다. 된장을 푸는 영자의 손에 망설임이 있습니다. 시판 된장이 아닌 장독대에서 가져온 직접 담근 된장입니다. 한 스푼 떠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집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물을 넣고 된장을 풀어 넣습니다. 국물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구수한 냄새가 부엌 전체를 감쌉니다. 이어서 두부와 파를 넣고 마지막으로 간을 봅니다. 딱 좋네. 역시 된장은 당신 레시피로 끓여야지. 태식이 식탁에 앉으며 말합니다. 매일 아침 듣는 말이지만 영자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차리는 동안 태식은 신문을 펼쳐 경제면을 봅니다. 태웅 F&B 주가가 또 올랐네. 태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소식을 확인하는 건 그의 일과입니다. 민수가 경영을 잘하고 있어. 영자는 대답 대신 된장찌개를 끓인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식사를 마친 태식은 양복을 차려입습니다. 은퇴했지만 매일 회사에 나가는 것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게 그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회사에 들를까 해.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자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태식이 나간 후 영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평생 부엌에서만 살았지. 그릇을 닦으며 하는 혼잣말에는 한숨이 섞여 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영자는 부엌 서랍을 엽니다. 가장 안쪽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제목도 잘 보이지 않는 오래된 노트죠. 페이지를 넘기자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들이 나타납니다. 된장 만들기 마이너스 콩 5kg 소금. 김치찌개 황금 레시피 마이너스 돼지고기는 목살로. 무침 반찬들 마이너스 시금치는 데친 후 찬물에. 수십 년간 써온 요리 노트입니다. 영자만의 비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특히 된장 관련 페이지들은 유독 상세합니다. 매주 띄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소금의 종류, 숙성 기간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콩은 서리태가 최고, 소금은 1000일염, 최소 6개월은 숙성시켜야.
마치 과학실험 노트처럼 정확한 분량과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 영자는 노트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시중에서 파는 태웅 FMB의 집된장 시리즈와 똑같은 맛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제품들이 영자의 레시피와 같은 맛인 거죠.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영자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며느리는 없고 아들 민수는 회사 일에 바빠서 전화도 뜸합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들를게요. 지난주에 받은 민수의 전화 내용이 떠오릅니다. 누가 내 요리를 알아줄까? 영자는 오늘도 혼자 먹을 점심을 준비하며 생각합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부엌에서 보냈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후가 되어 태식이 돌아옵니다. 오늘 회사에서 신제품 회의를 했는데 집된장 라인이 정말 잘 나가고 있어. 태식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내가 창업할 때부터 된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 영자는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그 된장의 진짜 시작이 누구였는지 태식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잊어버린 걸까요? 저녁 식탁에서도 태식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민수가 경영을 정말 잘해. 매출이 작년 대비 20%나 늘었대. 영자는 고개만 끄덕이며 밥을 먹습니다. 대화는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밤이 되어 태식이 잠든 후 영자는 다시 그 노트를 꺼내봅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를 보니 1978년입니다. 신혼 시절부터 써온 노트네요.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업하는 태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영자의 꿈은 부엌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내일도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영자는 노트를 덮으며 혼잣말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6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부엌에서 그릇소리와 함께 말이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6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태식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태식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지만 영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가끔 그런 날이 있으니까요. 회사에 안 가셔도 되는데.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가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어. 가서 조언이라도 해줘야지.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태식에게 집에만 있는 건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점심은 밖에서 드시고요? 응, 민수랑 같이 먹을 거야. 태식은 평소처럼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자는 현관에서 그를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한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영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병원으로 와주세요. 빨리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태식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영자는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밤새 기도했지만 다음 날 새벽 태식은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태웅 F&B 임직원들, 업계 관계자들, 오랜 친구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식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고인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한국 식품업계에 큰 별이 지셨네요. 조문객들의 위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몰려들었습니다. 태웅 F&B 창업주 강태식 회장 별세라는 기사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해 연매출 1천억 원 기업을 일군 입지 전적 인물 한국형 된장의 대중화에 앞장선 식품업계의 거장 등 화려한 수식어들이 언론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자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식의 성공담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시작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창업 초기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하지만 그 고생을 함께 나눈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낯선 남자가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배영자 여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온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변호사요? 영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태식이 무슨 법적 문제가 있었나 싶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남편이 무슨 잘못을? 아닙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그 내용을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사실 작성하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며 신중하게 작성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장례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인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배영자 여사님께 먼저 알려드리고 일주일 후에 언론에도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언론에요?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유언장을 언론에 공개해야 하나요? 그것도 고인의 뜻입니다.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봉투를 열자 태식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쓰인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첫 문장부터 영자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아내 배영자에게. 평생 표현에 서툴렀던 태식의 진심이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경영권은 아들 민수에게 상속한다. 하지만 태웅 F&B의 진짜 창업자는 내 아내 배영자임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회사의 모든 제품은 영자의 레시피에서 시작되었고 영자의 기여 없이는 오늘의 태웅 F&B도 없었을 것이다. 민수가 황급히 유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창업자라니. 영자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식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더 읽어보세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구체적인 지시사항도 적혀 있었습니다. 배영자의 기여 사실은 회사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주요 언론에도 공개할 것. 이것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정정이다. 장례식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유언장을 들고 있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묵묵히 뒷바라지만 했던 자신을 태식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여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창업에 어머니가 관여하신 적이 있나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때는 그저 남편을 돕는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박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이것도 함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영자 여사님만 보시라고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태식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평생 고마웠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구나. 너의 된장과 레시피 노트를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건 기정사실이야. 내가 만든 된장 맛을 그대로 재현해서 성공한 거야. 이제라도 세상에 알리고 싶다. 너는 내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진짜 동업자였어. 영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태식이 정말 기억하고 있었던 건가요? 영자가 새벽마다 만들어 팔던 반찬들, 그 맛을 보고 사업 아이템을 잡았다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건가요? 고인께서 일주일 후에 기자회견을 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배영자 여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신다고요. 영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집 안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기자들 앞에 선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마지막 부탁이라면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영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식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부엌에 있는 레시피 노트를 다시 꺼내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1978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해. 정말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식의 유언장과 편지를 수없이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태웅 F&B의 숨은 창업자라는 걸까요? 부엌에서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이 이런 큰 기업의 시작이었다는 게 말이 될까요? 박정훈 변호사가 약속한 대로 유언장 공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태웅 F&B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론이 몰릴 텐데. 괜찮다. 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니까.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평생 집안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기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더구나 회사 창업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아한 한복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77세의 자신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이런 옷을 입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태웅 F&B 본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배영자 여사님, 정말 회사 창업에 관여하셨나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질문들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영자는 당황했지만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겨우 발표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을 뿐인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인이신 강태식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대신 유언장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모든 경영권은 아들 민수에게 상속하되 배영자 여사의 기여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것.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셨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영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된장을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신혼 초에 생활이 어려워서
그게 회사 창업과 관련이 있나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된장 맛을 보고 남편이 사업을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된장으로 회사 제품을 개발한 거였어요.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뉴스였습니다. 레시피를 직접 개발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콩 종류부터 숙성 방법까지.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정미정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49세의 정미정은 태웅 F&B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측근이자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온 인물이죠. 잠깐만요. 정미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태웅 F&B 이사 정미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영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정미정과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지만 그리 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강태식 회장님의 유언장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정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 한 달 동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치매 증상도 있으셨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미정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과연 유효한지 의문입니다.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태식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다는 말인가요? 그건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맑으셨어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배영자 여사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정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셨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버지 회사 창업에 관여하신 게 맞나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와는 다른데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께서 직접 사업에 참여하신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요리만 하신 거 아닌가요? 정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웅 F&B는 강태식 회장님이 홀로 창업하신 회사입니다. 초기 자본금부터 사업 아이템 선정, 제품 개발까지 모든 걸 회장님 혼자 하셨어요. 하지만 유언장에는 박 변호사가 말하려 했지만 정미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게 항상 사실과 일치하는 건 아니죠.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쓴 것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기자들이 메모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시작된 기자회견이 논란의 중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배영자 여사님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말씀인가요?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거짓까지는 아니지만 정미정이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좋게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영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된장을 만들어 팔았고, 네,
그건 사실일 거예요. 정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회사 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배영자 여사님이 정말 제품 개발에 관여하셨다는 증거 말이에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증거라니. 50년 전 일인데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레시피 노트가 있어요.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78년부터 써온 요리 노트가. 그건 개인적인 요리 노트일 뿐이죠. 정미정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회사 제품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 이런 자리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배영자 여사님, 한 기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회사의 지분을 노리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 질문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보다니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영자는 아들에게 의지해 겨우 자리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우리 회사 창업에 관여하신 게 맞나요? 결국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영자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내가 착각한 걸까? 자신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미정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태웅 F&B 창업주 부인 경영 기여주장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영자의 모습은 초라하게 보였고 정미정의 반박은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영자는 그날 밤 레시피 노트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과연 이게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태식의 진심을 확인할 길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언론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영자가 예상했던 감동적인 이야기 대신 의혹과 논란이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태웅 F&B 창업주 부인 주장, 사실일까, 허풍일까, 77세 할머니의 착각인가, 숨겨진 진실인가 등의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언론인 윤선영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35세의 선영은 탐사보도로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특히 묻혀진 진실을 파헤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더욱 흥미로운 건 선영이 박정훈 변호사의 조카라는 점이었습니다. 삼촌, 이 이야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선영이 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강태식 회장이 정말 치매였다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을까요? 게다가 언론 공개까지 지시하면서요. 박정훈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그게 궁금했어. 회장님이 내게 왔을 때는 정신이 완전히 맑으셨거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신중하고 진지했어. 그럼 정미정 이사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선영은 즉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태웅 F&B의 창업 과정을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1980년 설립된 회사의 초기 자료들을 찾아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창업 자본금이 생각보다 적었고 첫 제품이 바로 된장 관련 상품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회사를 차릴 때 된장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드문데
선영은 식품업계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기술적으로 까다로워요. 보통은 간단한 제품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죠. 더 깊이 파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태웅 F&B의 초기 제품들이 모두 전통적인 가정식 레시피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된장, 고추장, 각종 반찬류까지 마치 누군가의 부엌에서 나온 것 같은 제품 라인업이었습니다. 선영은 배영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양평의 전원주택을 찾아간 선영을 맞이한 영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기자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서 요리만 했을 뿐인데. 여사님, 혹시 1978년부터 쓰신 레시피 노트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의 부탁에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그 노트가 정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의미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요리 기록일 뿐인데. 하지만 선영이 노트를 펼쳐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상세한 레시피들, 특히 된장 제조법이 너무나 전문적이었습니다. 이건 일반 주부가 쓴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식품 기술자 수준인데요. 노트의 각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콩의 품종별 특성, 발효 온도와 습도 조절, 소금의 종류와 비율까지 마치 연구 논문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걸 혼자 연구하신 건가요? 그냥 맛있게 만들고 싶어서 이것저것 시도해 본 거예요. 영자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셨는데 어머니께 배운 것도 있고 또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것도 있고요. 선영은 노트의 날짜들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록들이 특히 상세했습니다. 바로 태웅 F&B가 설립되기 직전 시기였죠. 여사님, 혹시 이 시기에 된장을 직접 만들어서 파신 적이 있나요? 영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네. 생활이 어려워서 새벽에 시장에 나가서 팔았어요. 제가 만든 반찬들이랑 된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어요? 2년 정도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만뒀어요. 이건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선영은 더 캐물었습니다. 그때 반응은 어땠나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나요? 네. 단골들이 많이 생겼었죠. 특히 제 된장은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선영은 시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50년이 넘은 오래된 시장이었지만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 집 며느리. 된장 정말 잘 만들었지. 우리도 가끔 사 먹었어. 한 할머니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럼 그 어디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어. 그 집 된장으로 찌개 끓이면 정말 깊은 맛이 났거든. 또 다른 상인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 나오더라고. 얼마나 아쉬웠는데. 선영은 이 증언들을 녹음했습니다. 이제 영자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했습니다. 영자의 된장과 태웅 F&B 제품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선영은 태웅 F&B의 초기 직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창업 멤버 중 몇 명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처음에 제품 개발할 때 정말 신중하셨어요. 전 임원이 말했습니다. 맛 샘플과 레시피를 가져오셔서 이 맛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셨거든요. 맛 샘플이요? 네,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된장이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 맛을 재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이건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태식이 집에서 가져온 된장.
그건 분명 영자가 만든 것이었을 테니까요. 선영은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특별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된장찌개로 시작된 1천억 기업. 그 배후엔 부엌의 여인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영자의 레시피 노트 사진, 시장 상인들의 증언, 전 직원들의 인터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엄마도 저랬어요. 맛있는 요리 해주시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왜 여자의 노력은 항상 무시당할까요?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태웅 F&B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정미정 이사가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기사입니다. 회사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자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모든 관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 기사 보셨어요? 응. 정말 이게 다 사실인가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가족사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영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확실하지 않다. 너무 오래전 일이고 중요하게 생각한 적도 없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된장들이, 그 레시피들이 정말 특별했다는 걸 말이에요. 윤선영의 기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을 때 태웅 F&B 내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미정 이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사님, 고인의 유언장이 있지 않습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걸 무시하기에는 유언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미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명예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정미정은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민수를 설득해서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언론에는 공식적으로 반박 성명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해야겠어요. 아무래도 가족 문제니까. 다음 날 정미정은 민수를 만났습니다. 대표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는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거짓말할 뿐은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고. 대표님, 현실을 봅시다. 정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말 창업에 기여하셨다고 해도 그건 5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회사는 대표님이 이끌고 계시고 직원들과 주주들이 있어요.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회사에 큰 손해가 됩니다.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유언장도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해요. 건강상 문제가 있으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정미정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정미정의 의견에 동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주총회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게 좋겠어요. 회사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태웅 F&B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민수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영자도 초대받아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민수가 자신을 지지해 줄까요?
먼저 고인이 된 아버지 강태식 회장님의 유언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평생 가정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죠. 민수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웅 F&B의 창업과 경영에 관해서는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의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배영자 여사님은 훌륭한 어머니이시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기업 운영이나 제품 개발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일 뿐 회사의 공식적인 역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웅 F&B는 강태식 회장님이 혼자 힘으로 창업하신 회사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적어댔습니다. 이건 완전한 반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혹시 어머님의 레시피 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요리 기록일 뿐입니다. 회사 제품과는 관련이 없어요. 민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0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무시할 줄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영자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바쁘다며 먼저 가버렸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맞추지도 않고 말이죠. 택시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자는 곧바로 방에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중얼거리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이웃 할머니가 영자를 발견했습니다. 저녁때가 되도록 집에 불이 켜지지 않아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영자야, 영자야. 119에 신고해서 영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민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민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니 갑자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한 말들이 너무 차갑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은 이미 아들도 부정한 어머니 주장 가족 내 갈등 표면화 등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연이어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태웅 F&B 대표, 어머니 창업 기여설 공식 부인 배영자 여사, 충격으로 병원 이송 등의 제목들이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너무하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진실이 뭔지 모르겠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자는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50년 전 그 된장들, 그 레시피들이 정말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여전히 여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나는 평생을 뭘 위해 살았지?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태식도 떠났고
아들도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윤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선영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여사님이 말씀하신 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영자가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언론의 관심은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배영자 여사 창업 기여설, 결국 가족의 부정으로 마무리 태웅 FMB, 주가, 안정세 회복 등의 기사들이 나오며 사건은 서서히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정미정 이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사태가 진정되고 있네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의 현명한 판단 덕분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이렇게 기뻐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윤선영이 영자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사님,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어요. 손님이요?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이 병실 문을 열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 여사님. 저는 김철수입니다. 김철수요? 영자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웅 FMB 1호 직원이었습니다. 김철수의 말에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1980년 회사 창립 때부터 20년간 근무했어요. 품질관리 팀장이었습니다. 아, 영자는 이제 기억났습니다. 태식이 가끔 언급했던 그 김 팀장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영자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못한 말씀이 있어서요. 선영이 녹음기를 켜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뉴스를 봤는데 여사님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증언이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회사 창업 당시의 진실을 말이에요.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980년 3월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일이에요.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특별한 임무를 주셨어요. 김철수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된장 맛을 똑같이 재현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영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네, 분명히 기억해요. 회장님이 우리 집사람이 만든 된장인데 이 맛을 그대로 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선영이 메모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으셨나요? 첫 번째는 맛을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이었죠. 발효 상태, 염도, 단백질 함량까지 모든 걸 분석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영자가 궁금해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시중에 나온 어떤 된장보다 품질이 뛰어났어요. 특히 발효 상태가 완벽했어요. 이런 된장을 집에서 만들다니 정말 신기했죠. 김철수는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맛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레시피를 적어다 주셨지만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가정에서 만드는 방식을 공장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렸어요. 여러 번 실패했죠. 그때마다 회장님이 집에서 샘플을 가져오셔서 이 맛이야,
이 맛으로 해야 해라고 하셨어요. 영자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태식이 자주 된장을 가져가서 뭔가 실험한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신 건가요? 네, 결국 비슷한 맛을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기계로 만드는 것과 손으로 만드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요. 김철수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된장을 기반으로 첫 제품을 출시했어요. 집된장이라는 이름으로요.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집에서 만든 맛이라고 난리였죠. 선영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태웅 F&B의 첫 제품이 배영자 여사님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거네요? 맞아요. 그게 회사의 시작이었어요. 영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자신의 된장이 그 큰 회사의 시작이었던 건가요? 하지만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김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지만 회사를 그만둘 때 조건이 있었어요. 회사 기밀에 대해서는 함구하라는. 누구의 조건이었나요? 선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미정 이사였어요. 김철수의 대답에 영자와 선영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2000년에 제가 정년 퇴직할 때 정 이사가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업 초기 이야기는 회사 기밀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창업주의 영웅담만 알려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이야기들은 혼란만 가져온다고. 김철수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미정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겨왔다는 증거였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나 자료가 있으실까요? 김철수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당시 품질 분석 보고서예요. 회장님 댁에서 가져온 된장 샘플을 분석한 자료죠. 서류를 펼쳐보니 1980년 3월 날짜가 찍힌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샘플명 회장님 댁 자체 된장 분석 결과 시중 제품 대비 우수한 품질 제품화 권고 의견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선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진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여사님이 더 힘들어지실까봐. 아니에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남편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선영은 즉시 이 내용을 기사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씨 증언까지 포함하면 이번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선영의 특종 기사가 온라인에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태웅 F&B 1호 직원 증언 첫 제품은 회장 부인 레시피였다. 이 기사는 순식간에 조회수가 폭증했습니다. 기사에는 김철수의 상세한 증언과 함께 당시 품질 분석 보고서, 사진도 함께 실렸습니다. 특히 회장님 댁 자체 된장이라고 적힌 부분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지네. 정미정 이사가 의도적으로 숨겼구나. 배영자 할머니께 사과해야 해. 여론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태웅 F&B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미정 이사는 급히 대응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도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옳았던 건가요? 그럼 자신이 어머니를 배신한 건가요? 가슴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영자는 병원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5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사님, 선영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반격은 지금부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김철수의 증언이 담긴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언론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숨겨진 창업자 77세 할머니의 진실 50년 만에 밝혀진 기업 뒷이야기 제목들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윤선영의 단독 인터뷰가 방송되자 시청률이 20%를 돌파했습니다. 김철수가 직접 나와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은퇴한 몸이고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엄마 얘기 같다, 부엌기 여왕 영자 할머니 화이팅 등의 태그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왜 여성의 기여는 항상 무시받을까요? 영자는 병원에서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선영 씨, 이게 다 현실인가요? 네, 여사님. 이제 온 국민이 여사님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태웅 F&B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사들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미정 이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왔으니까요.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수에게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라고 병원에 보내놓은 직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대표님, 어머님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세요. 내일 오후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기자회견이요? 어머니 몸 상태가. 컨디션은 많이 나아지셨어요. 하지만 꼭 하겠다고 하시네요. 윤선영 기자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민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나서신다는 건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대강당에서 영자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77세의 영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당당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영자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1978년 저는 신혼이었습니다. 남편 태식 씨와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살았어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 제가 부업을 해야 했습니다. 영자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 반찬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만든 된장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직접 만들어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까지 팔았어요. 하루에 팔리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특히 제 된장은 정말 인기가 좋았습니다. 영자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된장을 먹어보고는 이 맛이면 사업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남편은 정말 진지했습니다. 영자가 잠시 멈춰서 물을 마셨습니다. 1980년에 남편이 회사를 차릴 때 제 레시피를 가져갔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저 집에서 만든 된장이 회사의 첫 제품이 될 줄은.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성공하는 게 좋았고, 저는 그저 뒷바라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많은 여성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부인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로서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회사를 생각하는 게 당연히 중요했을 겁니다. 다만 진실만큼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자의 말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영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요리를 가르치고 싶어요. 작은 요리 학교를 차려서 젊은 사람들에게 전통 요리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름은 뭐로 하실 건가요? 영자의 식탁이요. 영자의 대답에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자는 깊게 인사하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윤선영이 다가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여사님.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영자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77세 할머니의 당당한 외침 부엌에서 시작된 꿈. 이제야 세상으로 제목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방송사 게시판에는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자 할머니 정말 멋져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병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자는 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배신했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어나렴. 영자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동안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믿었어야 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겠어요. 회사에서도 어머니의 기여를 정식으로 인정하겠어요. 민수야, 나는 괜찮아. 내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어요. 영자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엌 안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당당히 세상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저 별들 중 하나가 태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줘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약속한 대로 일주일 후 태웅 FMB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주들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영자를 응원하는 시민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영자 할머니를 지지합니다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영자는 이번엔 파란색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선영이 옆에서 지켜보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여사님의 날이에요. 민수가 단상에 올라서자 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진정한 역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 배영자 여사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어머니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 아들로서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태웅 F&B의 진정한 창업자는 저의 아버지 강태식과 어머니 배영자입니다. 민수가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와 노하우 없이는 오늘의 태웅 F&B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정 이사는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모든 공식 문서에서 창립자를 강태식, 배영자로 표기하겠습니다. 민수의 발표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본사 로비에 두 분의 창립자 명패를 함께 설치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발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여 영자식탁 요리문화원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 요리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회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자는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제안까지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즉시 본사 로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창립자 강태식 명패 옆에 공동 창립자 배영자 명패가 나란히 설치되었습니다. 영자는 그 명패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77년의 인생에서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에 알려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언론들도 이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기업사 최초 부부 공동 창립자 인정 태웅 F&B, 진정한 역사 찾기 완료 등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윤선영의 연속 보도는 올해의 탐사보도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강남구의 영자식탁 요리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담하지만 깔끔한 공간에는 전통 요리를 배울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영자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 요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언론까지 작은 공간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주로 부엌에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엌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첫 수업은 된장 만들기였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50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콩을 고를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요. 메주를 띄울 때는 온도가 가장 중요해요. 수강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20대 직장인 김미영 씨는 할머니 손맛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혼자 살다 보니 집밥이 그리워서요라고 말했습니다. 50대 주부 박선희 씨는 제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자는 수강생들과 함께 만든 된장찌개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이게 진짜 집 된장 맛이구나. 사람들의 반응에 영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첫날 어떠셨어요? 정말 좋더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 있었어. 영자의 얼굴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회사에서 계속 지원할게요.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후 영자 식탁 요리 문화원은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 교육 기관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영자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부엌에서 시작된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된장찌개였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자신의 요리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네요. 영자가 태식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해준 말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내일 있을 김치 담그기 수업을 준비하며 레시피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제 이 레시피들은 더 이상 부엌 서랍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77세의 새로운 시작을 한 영자. 이제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남편이나 아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엌 밖으로 걸어 나온 그녀의 이름처럼 말입니다.